다이애나가 사망한 지 2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전 세계가 다이애나를 잊지 못합니다. 왕실의 공주가 아닌 국민의 공주가 돼버린 다이애나. 그래서인지 다이애나의 섭식장애, 폭식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자신의 딸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언니, 자신의 동생이 겪은 일처럼 안타까워했습니다. 1977년 다이애나 16살 때 29살의 찰스를 처음 만납니다. 이후 1981년 2월 두 사람은 약혼 발표를 하죠. 그리고 몇 달 후 7월 29일 바로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까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다이애나는 왕실이 찾던 바로 왕세자비였습니다. 20살의 처녀 다이애나, 성공회의 신자면서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 귀족 가문, 우표나 동전에 초상화를 새겨 넣었을 때 왕실의 품위를 잘 지킬 수 있는 얼굴이었던 거죠. 하지만 찰스 입장에서 보면 다이애나는 만족스러운 신부감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이애나와 약혼한 이후에도 결혼 전부터 사귀었던 카밀라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고요. 심지어 신혼 초기에는 카밀라와 찰스의 이니셜이 새겨진 팔찌를 카밀라에게 선물하려다 다이애나에게 들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20살의 순진한 다이애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극복하기에 어려웠을 겁니다. 1992년에 발간된 다이애나의 전기, 다이애나 그녀의 진실이란 책에서 보면, 그리고 BBC와의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다이애나가 얼마나 힘든 왕실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81년에 약혼한 다음부터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폭식증으로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남편 찰스의 무관심이 컸는데요. 약혼 발표를 한 이후에 다이애나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왕실의 냉대까지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폭식증이 생겼고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 내내 우울증과 폭식증은 다이애나를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켄싱턴 궁전에 돌아오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엄청나게 먹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이애나는 솔직하게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폭식증 환자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맞아요. 사실이에요. 저는 수년 동안 엄청나게 먹고 또 먹었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폭식증에 걸렸죠. 저는 폭식하면서 울고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켄싱턴 궁전 직원들과 왕실 가족들은 저의 어려움을 이해하기는커녕 폭식은 왕실 규칙 위반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왜 폭식증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찰스는 제가 아무 일에도 흥미를 가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에게 항상 18세 소녀여야만 했답니다. 단순히 다 큰 어른 모양의 동상 같은 존재여야 했죠. 왕실에서는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실수하면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폭식증은 이런 괴로운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저의 방법이었어요. 다이애나가 폭식증에 걸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찰스의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약혼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찰스가 허리에 손을 얹더니 여기 살이 참 통통하네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이애나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시작된 섭식장애, 폭식증, 먹고 토하기를 반복한 거죠. 29인치 허리에서 23인치 반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결혼식을 맞이했고요. 이후에 공식 행사에 나타난 다이애나의 모습을 보면 많이 야윈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찰스는 왜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하며 다이애나를 냉대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찰스의 짜증은 더욱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혼한 이후 다이애나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관심은 찰스보다 다이애나에게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에 나타나면 찰스보다는 다이애나에게로 사진기자들이 몰렸고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과 기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던 찰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법도 하죠. 그래서 곳곳에서 다이애나를 헐뜯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아직 어려서 덜 성숙하고 너무 기분에 따라 움직인다. 왕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만족할 줄 모른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또 찰스와 다이애나는 성격과 취미도 많이 달랐다고 하죠. 좋아하는 분야도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다이애나가 가끔 켄싱턴 궁전으로 어릴 때 친구들을 초대하곤 했는데요. 그들이 만나면 영화배우 이야기, 패션의 흐름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얘기를 여러 시간 동안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는 시민들이 길거리에서나 하는 얘기지 왕세자빈이 궁전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질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찰스는 문학, 건축, 역사, 미술, 철학 이런 얘기만을 나누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찰스는 다이애나에 대해서 수준이 낮아서 같이 못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둘 사이에는 대화가 줄어들게 되죠. 이런 대화 없는 결혼 생활은 계속돼서 이어져 갔고요.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기야 켄싱턴 궁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이애나의 자살설입니다. 당시에 썬데이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앤드루 모튼이라는 작가가 그 다이애나의 친구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다이애나가 5차례나 자살을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고요. 그때는 다이애나가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켄싱턴 궁전에서는 실족했다고 밝혔는데요. 작가 모튼은 다이애나가 남편과 말다툼 끝에 계단으로 몸을 던진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이애나가 임신 3개월이었다고 하는데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켄싱턴 궁전의 유리 진열장에 몸을 던진다거나 또 면도칼로 손목을 긋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992년 11월 영국 총리는 찰스 부부가 결혼한 지 11년 만에 별거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부가 별거 전 마지막 공식 행사가 1992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찍힌 사진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지만 왕실 가족으로서의 의무사항, 공공행사에 참여는 물론 하고요. 또 두 아들, 윌리엄과 해리의 양육에도 참여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별거 발표 이후에 켄싱턴 궁전에서 다이애나와 두 아들이 살았고요. 찰스는 짐을 꾸려 나갑니다. 다이애나와 찰스의 별거 3년 만에 1996년 2월 이혼에 합의를 합니다. 다이애나는 재혼할 때까지 켄싱턴 궁전에서 살기로 했고요. 찰스는 다이애나에게 런던과 시골에 집과 별장을 구하라며 700만 파운드를 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위자료로 1,500만 파운드를 더 주기로 했고요. 두 사람은 이혼을 발표하기 며칠 전에 제임스 궁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 합의서에 서명만 했고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몇 분 만에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다이애나의 이야기, 앞으로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